비정규직이 국회에 가야 비정규직을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기댈 곳 한 사람 없는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강북1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7월 역사적인 상일 총파업으로 공무직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을 중심으로 간부들과 함께 현장에 계신 조합원들과 함께 기어이 승리로 바다안을 낼 수 있도록 다같이 힘찬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지부 지부장 민혜경, 사무처장 남수정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대응 업무 지침으로 더 많이 힘드시죠. 직접 조합원들을 찾아가서 집합으로 진행하던 조합원 교육도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열심히 준비한 온라인 교육이니 다소 긴 시간이 될 수 있으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0년 집단교섭과 하반기 투쟁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죠? 학비노조 박미양 위원장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미양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반기 내내 많이 힘드셨죠. 하반기, 아니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화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를 관통할 우리 노동조합의 핵심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2020년 상반기 활동을 되돌아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상반기 학교로 출근 투쟁하는 사진을 모아 신문 광고를 낸 사진입니다. 코로나는 방중 비근무자들인 급식 노동자들에게 계약을 방학의 연장이라고 하며 휴업수당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부, 교육청, 고용노동부에 대해 출근투쟁으로 우리들의 정당함을 알려냈습니다.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무차별 또한 폭력적이며 무차별적이었습니다. 긴급 돌봄, 독박 돌봄으로 돌봄 노동자들은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마스크 한 장 없이 아이들과 코로나 최전선에서 온전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에서도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였으며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노스러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진보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진보정당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은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꾼 민중당 비례후보 김혜정을 1번으로 확정하고 그 외 7개 지역에서도 학비 노동자들이 출마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정치 세력화 원년을 만들기 위해 학비노조 전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자 직접 선거활동 정형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비노조 자체로 10만의 지지자를 확보하기도 한 조직력이며 계급투표를 철저하게 실현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6월 27일 대회를 치러냈습니다. 간부들이 먼저 하반기 투쟁을 결심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먼저 하반기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철저한 자체 방역 대책 속에서 2020년 하반기 4년째 진행될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간부들의 일치성, 민주노총 그 어떤 조직에서도 강행하지 못했던 강력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우리는 3일간의 총파업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총파업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임금체계, 처우 개선, 법적 제도 개선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공무직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의와 요구를 실제 성과로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예정된 교육분과조차 가동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임금체계를 비롯해서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결과물이 나와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집단교섭의 협약체계를 통해서 구속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직 중에 가장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가장 임금 수준이 열악한 곳이 교육기관입니다. 말로만 공무직이지 법률 근거도 없고 기간제 임금 수준으로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현실입니다. 2개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공무직위원회의 성과물로 만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집단교섭의 올해 목표는 명절 휴가비 120% 등 복리후생 차별철폐입니다. 지난 7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면담하면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막히면 언제든지 만나서 풀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섭은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지침받고 내려와서 교섭을 전혀 진전시킬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성식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하반기 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해내야 합니다. 하반기 우리들의 투쟁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투쟁 전술로 노동운동의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갑시다.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하반기 집단교섭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투쟁 계획을 월별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미 지금 조합원들과 전체 함께하는 쟁행이 찬반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10월에는 돌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10월 24일 총궐기 투쟁이 진행이 됩니다. 11월에 집중적으로 교섭해서 집단교섭 승리로 거머쥐겠습니다. 12월에는 우리들의 상급 조직인 민주노총, 총연맹 임원선거가 있습니다. 9월부터 진행될 이 월별 일정을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진공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언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이 돌봄과 방역이 가능할까? 자칫 사이버 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학교가 재기능을 하려면 학교 비정규직 모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급식, 돌봄, 상담, 교무, 행정, 특수, 스포츠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복지 영역이 특히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시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은 여전히 법의 직원이고 맞벌이 학부모들의 희망, 돌봄 교실조차 17년째 법의 시설로 머물러 있습니다. 법제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국회의 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10만 명의 국민들의 청원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직접 법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제화, 대안은 교육공무직 문구, 방과후 돌봄교실 문구를 초, 중 등 교육법에 보강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6만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이 학비연대회의와 방과후 강사노조, 민주노총, 학부모들과 함께 하면 10만 명 어렵지 않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궐기 전까지 집중해서 우리 손으로 반드시 국회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냅시다. 10월 24일 총궐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집단교섭 승리, 초등등 교육법 개정을 위해 학비 노동자 총궐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인상도 저조하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올해는 우리도 편하게 쉬어볼까요? 안 되죠.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도 변종이 생긴다는데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2차 파업을 선포했을 때 EBS 방송에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파주의 봉일청 고등학교 학생들이 설문 결과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초등학생들이 파업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응원한 선전물이 학교 내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문명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투쟁 전술로 세상을 들었다 놓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절박하면 드라이브스루 총파업을 해보자, 한강 등 전국 4대 강에 비정규직 철폐, 교육공무직 법제의 만장을 매달고 배를 띄우고 유튜브 생중계를 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코로나를 넘어 신분 장벽을 넘어 반드시 집단교섭 승리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자. 코로나가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가족들, 사랑하는 학교 비정규직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우리의 약속,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미래가 아프고 병들지 않도록 정규직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늘 승리해 왔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2020년 투쟁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박미양 위원장님의 하반기 투쟁개혁 해설 잘 들으셨죠? 하반기 투쟁의 핵심은 집단교섭과 공무직위원회 대응 두 가지입니다.
10월 24일 총궐기 투쟁, 코로나 시대에 맞게 새로운 투쟁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날만큼은 다른 일정 잡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두 번째 교육입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 학비노조 경북지부 민혜경 지부장님이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줄여서 산보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보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실제 다른 노조 및 교육청의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경북 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보면 산보위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 둘째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수로 위원을 구성해서 교섭하듯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요. 바로 산보위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산보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산보위가 결정할 수 있는 안건 때문입니다. 산안법에 보면 산보위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것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재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작업 환경 정비, 배치 기준, 안전교육 등이 포함되겠죠. 배치 기준은 당장 산재랑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 의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산보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해 논의, 의결되는 모든 사항을 이 규정 안에 담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안전보건교육입니다. 2018년 급식실이 산보위 적용 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경북도 2019년 2월 방학 때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면서 방학 중 임금도 보존되고 질 높은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집체교육이 중단되고 관리자의 쪼개기 교육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법적으로 분기별 6시간, 연간 24시간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환경 측정 및 점검 개선건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무엇이 힘든지, 작업 환경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를 조사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평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지요. 이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 관리자들이 소화기, 구비 등 평가 항목을 체크하고 점검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질적인 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중대성과 가능성으로 나눠서 우리가 1, 2, 3, 4, 5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우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많으니까 위험성에 대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어깨를 150도 이상 들면서 물건을 나를 때, 100도 이상 들면서 물건을 나를 때 1일 시간을 가정하고 위험성의 척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또 락스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종류별로 유독물질 정도가 다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위험성 및 시간에 따라 점수를 측정합니다. 이 외에도 소음, 자외선 소독기 등 우리 현장의 작업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한 체크리스트로 우리의 건강권을 지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건강관리, 건강진단의 건입니다. 급식실에서 단체로 폐질환에 걸렸을 경우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비노조와 교육청과 울산시가 연계해서 급식실 300개를 선정하고 일산화탄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안 좋은 학교 10개를 뽑고 여기서 정밀 검진을 한 후 가장 안 좋은 3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3개 학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업들이 늦었지만 꼭 필요합니다.
6번째, 산재에 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7번째, 산재 통계에 대한 기록 및 유지의 건입니다. 산재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현장을 바꾸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5년치 직종별 산재 현황을 요청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회 국정감사 때 의원실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시도 교육청별 휴게실 현황, 샤워실 구비 현황, 배구 후드 청소 방식이 외주인지 자체인지, 산재 질병에 대한 5년치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목 터널, 발가락 골절, 각막 손상 등 우리가 많이 걸리는 질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어렵게 자료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보위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에 관한 건입니다. 안전장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앞치마나 장화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호구가 좋은지를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기타 사항까지 산보위가 다룰 수 있는 핵심 9개의 안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면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산보위는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의결을 했는데 집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외부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입니다. 사진 보시면 무엇이 쟁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의자입니다. 예전에는 의자가 없이 일하면서 하지 정맥류와 같은 산재가 비일비재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하고 꾸준히 제기하면서 바꿔낸 성과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등받이하고 높낮이, 무릎을 안으로 넣을 수 있느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처음에 의자가 설치되었을 때는 등받이도 없는 높은 의자가 배치되었죠. 점차 등받이도 생기고 높낮이 조절도 되고 무릎도 넣을 수 있는 의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기 편한 자세로 환경을 바꿔낸 사례입니다. 우리도 급식실 현대화할 때 일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중요한데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하고 바꿔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환경미화원 사례입니다. 경기도에서 종량제 봉투 100리터는 폐기하고 70리터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의 건강권 때문입니다. 민주일반연맹에서 꾸준히 제기해서 경기도에서 최초 시행되었고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울산 사례입니다. 울산의 경우 학교 급식실 산재 승인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기사입니다. 산재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추정의 원칙입니다. 6개의 근골격계 질환이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한 직종과 병명에 대해 산재 신청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겁니다. 급식실 관련해서는 회전근개, 상과염, 엘보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들어서면 웬만하면 산재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투쟁하고 산재 사례가 쌓이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바꿔낸 것입니다. 아직 허리 디스크 등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갈 길이 멀지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했던 학교 현장.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실과 학교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제기하고 투쟁해왔습니다. 그 투쟁이 있었기에 후드 청소 외주와 일부 도입, 유급 안전교육까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건설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는 22년차 급식 노동자입니다. 누구보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병드는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해 그 길에 직접 나섰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되어 정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산보위 선거는 경선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청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학비노조, 현장 경험과 투쟁력으로 준비된 저 기호 1번 민혜경을 학비노조를 대표해 근로자 대표로 선출해 주십시오. 근로자 대표 선출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모바일 투표로 진행됩니다. 급식실뿐만 아니라 청소, 당직, 시설 관리, 사감, 통학 선생님들까지 모두 투표 대상입니다. 전체 조합원의 참여로 반드시 삼보위 건설 투쟁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학비노조는 집단교섭 투쟁 승리를 위해 10월 24일 총걸기 투쟁을 진행합니다. 이에 하반기 역시 투쟁기금을 15,000원 거출하기로 대의원대에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형식은 다르지만 투쟁은 흔들림 없이 진행됩니다. 투쟁기금을 비롯한 조합비는 매년 2회에 걸쳐 회계감사를 통해 감사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 조합원들의 권리가 더 뺏기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만큼 이해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조합원 동지들, 오늘 온라인 교육 어떠셨나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참여와 힘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작은 것 같지만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동료들 중에 아직 학비노조가 아닌 분이 있다면 꼭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조합원 동지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